한 주간의 핵심 이슈를 콕콕 짚어드리는 이슈 캘린더 시간입니다. 네, 최영일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심리 상담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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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일정부터 먼저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10일, 12.12 사태가 있었던 날이었던 것 같은데 북한 모란봉 악단 베이징 공연이 있군요. 네, 지금 북한에서 이제 이 북경으로 도착을 했어요. 예. 모란봉 악단은 3년 전에 창단이 된 어찌 보면 북한 최초의 걸그룹입니다. 예. 네, 10명 10인조 밴드인데요. 이 김정은이 집권하자 바로 네. 만든 게 바로 모란봉 악단인데 여기 구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지금 단장이 네. 현송월이라고 하는 단장이 김정은 있는데 애인. 김정은의 애인이죠? 김정은의 젊은 시절 애인으로 네. 알려져 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인인 리설주가 굉장히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창단 3년 만에 올 여름에는 해체설이 나왔었어요. 아. 그리고 이제 멤버 한 명은 이 아버지의 일 때문에 숙청됐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는데 네. 이번에 북경의 모습을 나타내서 건재함을 과시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숙청이 안 돼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예. 올 7월에 청봉 악단이라고 해서 리설주가 주도하는 또 다른 걸그룹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모란봉에 지금 맞대응하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시대에 2개의 걸그룹이 이제 활동을 하고 야. 있고요. 예. 그 뭐 아버지인 그 김정일 위원장도 네. 상당히 걸그룹 스타일을 좋아했기 때문에 예. 지금처럼 파격적이진 않지만 보천보 전자악단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은하수 악단 예. 이런 것들이 선대에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거는 모란봉 악단인 것 같고요. 네. 이번 베이징 공연 소식을 전하면서 미국의 CNN이 예. 소녀시대 사진을 잘못 올려놔서 지금 소녀시대 팬들에게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지금 모란봉 악단이 사실 김정은의 친솔 악단, 뭐 아니면 원수님 악단, 이럴 정도로 아주 그냥 애지중지하는 악단 아닙니까? 이거가 이제는 뭔가 김정은이 중국을 가기 위해서 분위기 띄우려고 한 거 아니냐? 과거에도 사실 김정일 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아들이나 뭐 좋아하는 취향 같은 것들이 많이 비슷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얘기했던 예. 것처럼 김정일도 그런 쪽을 좋아했었고 김정은 같은 경우는 또 그래도 해외 유학파 출신이기도 하고 예. 워낙에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요. 스키장도 만들고 뭐 공연 오락실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네. 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하는 것 같고 사실 김정일 같은 경우도 2010년도에 그때 당시에 유용차의 중국 대사하고 갈등이 일어났었을 때도 예. 피바다 극단을 북경에 먼저 파견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찾아갔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올해에도 지금 현재 리진진과 조금 김정은과의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잠적했다는 얘기까지 날리는 상황에서 예. 먼저 이제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인지 말씀하신 것처럼 10명을 보내는 거죠. 소녀시대를 보내가지고 네. 분위기 띄운 다음에 본인이 찾아가겠다. 예. 뭐 정말 비슷한 패턴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오. 아니 근데 미모 3대장이 있다면서요. 민우 상대장이 우리나라로 치면 뭐 유나, 뭐 설현, 아. 수지 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류진아라는 멤버가 있는데요. 공우 배우라고 합니다. 굉장히 감성적인 목소리를 갖고 있다고 하고요. 예. 지금 숙청설이 돌았던 멤버가 라유미라는 멤버인데 지금 이제 이 라유미는 굉장히 서구적인 마스크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팬층이 굉장히 두텁다고 하고요. 예. 가장 인기 있는 멤버라고 전해지는 선우향희. 동양적인 그 외모를 갖고 있고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합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그 미모의 격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김정은 때 총각 때의 애인이 현송월이 단장으로 있고 또 이 미모의 그런 소녀시대 걸그룹 부대가 있고 리설주 입장에서는 불안할 것 같아요, 솔직히요. 리설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뭐라고 한마디라도 할 수 있을지 네. 우리나라 여성들 같으면 보지 마세요. 예. 관심 끄세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때 리설주 씨 글쎄 한마디라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아니 중국 네티즌들은요 지금 지금 모란봉 악단이 지금 네. 도착을 하니까 막 네티즌들 사이에서 지금 화제예요. 뭐 외모가 화제예요. 성형 수술 안 하고 뭔가 예. 향초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서 화제의 지금 국내에서도 중심이 지금 되고 있어요. 모란봉 악단 치시면 네. 베이징에 도착한 사진들이 쫙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좀 이 여성들이 섹시해 보이는 게 밀리터리 룩이잖아요. 예. 군복을 입고 기차에서 특별 열차편에서 내리는 사진들이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3대 얼짱, 예. 네, 뭐 북한식 표현으로는 이제 미모 3대장 다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정말 좀 미모는 출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왜 예전에 뭐 북한 미녀 응원단만 와도 예. 시끌시끌 화제가 됐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모란봉 악단이 그러면 이 국내 공연은 언제 추진을 하려나? 오. 그래서 우리 걸그룹은 또 종주국이 우리 아닙니까? 그렇죠. 한류를 전 세계 K-팝을 알린 그런 상황인데
어찌 보면 이제 북한의 이 모란봉 악단도 우리나라의 한류에 네. 좀 묻어서 예. 적어도 아시아권에서 화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 소녀시대 사진하고 뭐 이렇게 네. 헷갈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외신에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북한의 이 네. 걸그룹이 예. 북경에선 굉장히 화제인데 또 이 중국의 네티즌들의 조롱도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예전에 우리가 네. 보천보 전자악단이나 혹은 은하수 악단, 은하수 악단은 장성택이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 이 김정은의 노여움을 샀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면에서 기쁨조라는 좀 이 표현이 그땐 많이 회자됐었는데 예. 이 중국의 네티즌들이 지금은 또 이제 모란봉 악단을 네. 김정은을 위한 걸그룹이다. 아니 이렇게 지금 셋째 또 대지 회자하는 것 후궁 같아요. 거느린다 이런 얘기가 네, 실제 맞아요. 잘 나오고 있어요. 아니 사실 네. 그 장성택 숙청 2년이잖아요. 맞아요. 12월 12일이. 이게 김정은이 방중도 있지만 자기 고모부 그렇게 무참하게 죽여놓은 거에 대한 물타기를 하려고 지금 그 눈을 가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두 개가 다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 쪽과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도 장성택이 했던 일이 사실 경제적인 데 가장 그 노력을 중국 많이 통이었죠, 했잖아요. 중국 그렇죠. 통이었고 예. 장마당 만든 것도 장성택이었고 경제 특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장성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정은이 장성택을 숙청을 해놓고도 정치적인 어떤 면에서의 지지도 그랬지만 예. 앞으로 그럼 장성택 없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 거냐, 경제를 예. 어떻게 부흥할 것이냐 굉장히 후회했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그 말은 2년이 되는 시점에 본인도 트라우마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만들고 네. 자기 스스로도 내가 2년 동안 2년이 지났지만 네. 이런 것을 내세울 수 있을 만큼 그래도 북한의 체제를 예. 안정시켜 왔다. 이런 거를 중국 쪽의 은연중에 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드러운 음악이 나가고 부드러운 소녀들이 간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네. 관계에 의한 것도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오히려 더 엽기적인 것 같아요. 장성택 고모부 처형이 했던 그날 네. 그 중국동 장성택 처형한 그날 바로 모란봉 악단을 중국에서 공연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네. 정말 엽기적인 약간 페르나의 행태 장성택 처형, 장성택이 뭐 실권자이기도 네. 했지만 네. 고모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찌 보면은 그 일가 안에서 이 정말 칼부림, 네. 피비린내 나는 예. 사건이 무슨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뭐 비극에서나 볼 것처럼 이제 벌어졌고 예. 이게 뭐 저 북한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악을 했던 그런 사건인데 그게 네. 2년 전이에요. 바로 그날 이 베이징 공연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일부터. 맞아요. 22일부터 14일까지.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 김정은의 정신 세계는 어떤 것인가? 이거 충원하지 못할 망정. 의구심을 그렇죠. 가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다음 주가 되면 12월 17일은 예. 이 김정일의 기일입니다. 오. 아, 그러니까 사주기죠. 사주기가 되죠. 그래서 지난해 겨울 12월에 3년 탈상을 했다. 우리가 이런 예. 표현을 많이 보도했고요. 이 탈상 끝나고 이제 17일이 아버지 기일인데 예. 고모부는 또 그로부터 5일 전에 처형을 한 날이고 네. 지금 이제 12월이 약간 좀 공포의 주간 뭐 이런 느낌입니다. 북한은. 아하. 그런데 그런 거를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예. 이 옛날에 그 냉전 시대에도 동구권 이 주로 공산주의 국가들이 주로 쓰던 대중 정책이 네. 하나는 스포츠, 하나는 문화. 예. 문화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서방 세계, 우리 자유 세계는 다 사라졌지만 서커스라든가 기예단이라든가 그렇죠. 주로 무대극들 아닙니까? 예. 네. 피바다 가극단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12월의 공포 분위기를 예. 희석해보자 이런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하하. 실제로 김정은이 요즘에 군 권력 서열 1, 2위 자기 아버지보다도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앉아 그랬더니 앉지도 못하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고 막. 그리고 막 앞으로 가려고 하면 입을 막았다가 막 뛰었다가 네. 왜냐면 입냄새 난다 네. 그랬대요. 김정은이. 네, 그리고 막 한 발이라도 더 앞으로 갈까 했다 뒤로 갔다가 정말로 막 다들 발발 떠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도 그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다 불안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자기의 고모부도 공개 처형을 해버렸고요. 아. 그다음에 군에서 가장 그렇죠. 높은 사람들도 그 정말 저 후배들과 장면이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도 어쩔 줄 그렇죠. 몰라 하네. 막 그냥 공개적으로 처형을 해보니까 다음에는 내 차례일 수다 있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뭐 불안감에 떨면서 행동을 하고 이제 손도 막 덜 떠는 거죠. 본인이 공포 정치를 굉장히 하고 있는데 이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 김정은의 속내 본인도 공포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인도. 그렇죠. 근데 이 김정은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북한에. 아, 누구요? 몸에 막 손도 대고 그게 바로 모란봉 악단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팔짱도 모란봉 끼고 막 악단과 사진 찍고 찍은 이러더라고요. 사진을 보면 네. 이 젊은 여성들이 막 좋아서 한방 미소를 띠고 이 김정은 위원장의 주변에서 제2의 리서주가 되고 근데 싶다는 그런 소망도 사진을 있겠죠. 굉장히 네. 이렇게 공공연하게 김정은이 노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시절에는 만들어 놓은 악단을 주로 자기가 관람을 했는데 예. 김정은은 이것을 이제 드디어 적어도 평양 시민들은 모두 다 봐라. 전 세계가 봐라. 그리고 이제
이번 이 북경 공연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 해외 공연이에요. 그렇죠. 3년 만들어진 지가 3년인데 첫 번째 해외 공연인데 사실 이설주가 만든 청봉악단은 이미 지난 이제 8월에 러시아 공연을 먼저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2개의 걸그룹이 지금 경합을 하고 있다. 뭐 옛날에 네. 우리 막 사회자들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막 마치고도 나온 이거랑 똑같은 시대가 지금. 아, 자, 다음 일정 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13일 일요일 서울역 고가도로가 폐쇄가 되는군요. 이게 0시에 폐쇄가 됐죠. 네, 0시에 폐쇄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교통대란 오는 거 아닌가라고 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 계산안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3번 만에 가결이 될 정도로 나름 준비를 하고 있고 교통 영향 평가를 해보면 과거에도 아연고가 따라서 차도를 철거했을 때도 그렇게 뭐 걱정했던 것만큼 예. 그렇게 꽉 막히는 일은 없었던 걸로 비춰봐서 이번에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도 나름 이제 퇴계로 쪽에 우회로 같은 것들을 많이 확보를 했어요. 예. 네. 뭐 공도거리나 동대문 역사공원 쪽에서 오는 길도 다 뚫어놨고 그 당시에 우회로또의 직원들, 서울시 직원들 한 700명 가량을 배치를 해서 우회 안내도 할 것이고요. 예. 또 좀 서울역 저쪽에 염창동 쪽에 네. 그쪽에 이제 지금까지는 차들이 많이 안 다니다 보니까 이면 주차 같은 걸 많이 해놓으셨잖아요. 예. 그거 없애려고 CCTV도 한 50대 가량을 놨고, 아. 네. 그다음에 서울 그 버스도 그 바로 7대 가량이 그날부터 바로 새로 바뀐 노선으로 다니게 되고 지하철도 한 네. 42량 가량을 증편해서 당분간 아니, 운영을 근데 한다고 하니까 저는요, 예, 일단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통은. 저는요, 이 사업비 보면 공원화 사업비가 380억으로 철거하는 비용보다 13.3배가 더 높다는 결과가 지금 있고, 저는 이 비용도 비용이지만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이번에 민노총 우리 폭력시 보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게 만약에 고가가 이렇게 있을 때 이 고가 위에서 또 시위를 또 벌인다라고 가능하죠. 한다면 물론 네. 뭐 투명 방벽을 설치를 한다고 하지만 네. 또 사다리에다가 쇠파이프 네. 나오면 그거 다 깨지고 그럼 밑으로 사람도 떨어지고 말이죠. 미관을 예. 위해서 이제 뭐 하이파크를 이제 모방한 공원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걷는 길 만들고. 근데 거기에 또 이제 위험을 방지해야 되는 건 맞으나 방벽을 세우고 하면 또 얼마나 흉해집니까? 우리가 길거리에도 지금 뭐 아파트에 좀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벽들, 소음벽들, 차단벽들 세워놨잖아요. 미관도 해치고 여러 가지 예. 문제가 있어요. 그럼 가장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건데 네. 차단이라고 만들었던 길을 다 막아버리고 해체하고 폐쇄해서 거길 도보길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 예. 그게 얼만큼의 정말 뭐 서울시의 위상을 높이는 효과가 날지 예. 다 이제 의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아까 우리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아연고가 철거할 때 별로 안 밀렸다. 엄청 밀렸습니다. 저 그 신촌길 가는데 예. 정말 출근 시간에 방송 시간 늦을까봐 저희 매일매일 답답했고요. 예. 그리고 또 더 옛날로 가버리면 그 청계 고가가 있었어요. 옛날에. 아, 그랬어요. 맞아. 그래서 강북에 있는 저희 집에서 시내 나오는 게 쉬웠어요. 3일 빌딩을 슉 지나서. 근데 그건 이제 이 예전 이명박 시장 시절이지만 이 청계 사업 예. 하기 위해서 그 고가 철거했을 때 굉장히 아쉬움이 남았거든요. 아하. 이용하던 분들은 어쨌든 불편해요. 네. 그래서 예. 이번 경우에 아까 그 만리제 고개 그 염창역에서 넘어오는 고가 그게 명동으로 가는데 최고 지름길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 철거되면 어떻게 다닐까? 아. 시간이 문제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 지금 드는데 네. 어쨌든 철거를 한다고 하니 뭐 시민들은 알아서 예. 불편을 네. 감수해야 되겠지만 그게 또 어떤 이제 개인적인 피해들을 줄지 아. 걱정이 좀 앞섭니다. 그러네요. 박원순 시장의 역작이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3일에는 또 하나의 일정이 있었습니다. 96년 구 조선 총독부 건물이 해체가 돼서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됐었던 저거 그때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저 당시에 이제 그 뭐가 기억이 나냐면 YS 얼마 전 서거하셔도 YS가 저거를 철거해내야 말아야 되는 데서 논란도 많았고 일본에서 저거 철거한다 하니까 부랴부랴 자기네 거니까 가져가겠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왔을 때 총독부 건물을 가져가겠다고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런 뭐 충분히 자기네들 입장으로서는 한국을 식민지했다는 상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또 중요한 어떤 선전도가 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YS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폭탄으로 날려버렸잖아요. 일본놈들 버리장머리를 고쳐주겠다. 그래서 그 직회, 그 지지율이 80%까지 치솟았던 예. 그런 사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죠. 아, 엄청 낯섰나 봐요, 저 그러니까 때. 한국인의 마음속에 일제 강점기에서 온 그 울분과 원통함과 그런 예. 거는 사실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깝기도 하고요. 사실은 뭐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냥 뭐 역사관이라도
선거라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도 뭐 거기가 일제 강점기지만 그 후에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썼고 미군 정에서도 예. 썼고 이러니까 상징성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마 이제 없애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는데 막상 YS가 그냥 폭파해서 전 세계로 날려버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있던 울분이 날아가면서 정말 반겼었죠. 90년대 당시를 회고해 보면 지금도 이제 일제 때 지은 건물들이 많이 있죠. 네. 예. 서울역 지금 박물관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루청사 쓰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 서울시청도 그런데 공중 촬영을 해 보면 조선 총독부 건물이 일자를 상징하고 한자로 아, 그래요? 그다음에 서울시청 건물이 본자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그랬는데 시청은 남아 있지만 일자를 날려버린 거에 대해서 그때 굉장히 박수가 높았죠. 그렇군요. 자, 다음 일정 뭔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12월 15일 화요일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이게 저희 방송에도 지금 사실 좀 지장들이 있어요. 일부 출연자분들이 예비후보 등록해가지고 패널을 지금 1월 한 14일경부터는 할 수가 없게 되고 이제 원래는 이제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예. 못하는데 방송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요. 이 예비후보 등록이 뭐가 달라지는 거냐? 그러면 왜 이런 걸 뒀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현역이신 분들은 사실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도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의 어떤 의정활동 자료 같은 거 그렇죠. 보낼 의정 수가 보고서 뭐 이런 있잖아요. 거.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거 불평등하다. 왜 예비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 시작돼야 봉선 뛸 때부터 뛸 수 있냐. 이러면 예.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후보 제도를 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선거 사무소도 설치할 수가 있고 예. 선거운동에 명함 파서 돌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이렇게 전화 걸어서 지지도 홀수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있죠. 그리고 말씀드린 아하. 것 중에 이제 아까는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 90일이지만은 네. 지자체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120일 전에 다 사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방송에 지장이 좀 있으시겠죠. 아니 이번에 좀 주목되는 게 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안대희 전 대법관, 이혜원 최고위원, 조윤선 수석 그렇죠. 뭐 이렇게 다 같이 좀 이 거물급들이 이제 많이 또 출마를 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한쪽에서는 또 험지 출마라 뭐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그런 있어요. 얘기가 그래서 나와서 과연 어떤 시끄러운데 지역으로 갈 것이냐. 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저는 저 일정과 관련해서는 하나만 강조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요? 선거구 획정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자 12월 15일에 예비후보 등록했어요. 예. 나 이번에 출마할 거야. 그럼 지역구를 마음속으로 정하고 거기에 등록할 거 아닙니까? 예. 가족들하고 뛰두르고 이제 얼굴 알리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선거구 획정이 안 된 상태에서 2016년으로 넘어가면 다 무효, 백지가 되는 거예요. 현재 선거구 자체가 그냥 없어져 버린 겁니다. 다시 재설정할 때까지 일시적으로긴 하겠지만 예. 이 선거를 치르려면 뭐 어쨌든 획정을 연말이든 연초든 하겠습니다만 네. 그럼 이분들은요 지금 예비후보 등록이 다 무효화돼 버려요. 오. 해가 바뀌면서 네. 그러면 이 선거구 획정이 된 다음에 다시 해야 돼요. 예.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보지만 합구가 되거나 분구가 되는 지역의 경우는 그렇죠. 황당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국회가 지금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정치 신인들을 위해서 예비후보 등록을 해서 네. 미리 얼굴 알릴 수 있는 기간을 주는데 이것이 제대로 활용되려면 예. 선거구부터 확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지금 면피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는 계속 욕먹을 거예요. 15일 날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제가 그래도 단언컨대. 국회의장께서 특단의 조치라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랬죠. 그래도 뭐 후보 등록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기대는. 네. 자, 다음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일 목요일에 이부진 신라 호텔 사장하고 이무재 씨하고 네. 3차 재판이에요? 네, 6개월 만에 지금 열리는 3차 재판인데 그 사이에 이제 그 가사 조정관들이 이부진 씨의 양육 환경을 다 조사해 갔다가 양육 환경 나쁠 리가 있습니까? 뭐 당연히 아니 이부진 제보겠죠. 뭐 재벌가의 뭐 이거는 아이들인데. 게임이 되지가 않는 게임인데요. 사실은 근데 이무재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얘기를 하면서 네. 사람들이 이렇게 멘붕에 빠진 거예요. 그냥 자 이혼할 줄 알았는데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그것도 약자인 이무재 씨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이혼이 과연 정말 성사될 것이냐 예.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것이 정말 순수한 의도인지 아니면 네. 또 다른 의도인지에 대한 관심도 좀 많았었죠. 아니 근데 이번에 이무재 씨가 삼성전기 부사장에서 고문으로 사실상 좌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과거에 생활고충 다 밝히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좌천까지 된 마당에 진짜로 뭔가 폭로하겠다 이렇게 나설 수도 있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강수로 맞서는 거고요. 사실 예. 이번에 좌천이 된 데 배경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본인이 이혼을 거부하고 나서면 우리나라 법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야 이혼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살기 싫다고 이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니, 우리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부진 씨 입장에서 이무재 씨의 잘못을 밝혀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골치 아픈 폭로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러면 압박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좀 약간 좌천을 시켰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나서는 게 이문재 씨가 만약에 좋아 나 이걸로 그냥 나가지 않겠어라고 하면 예상 외의 폭로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 압박을 했지만 또 다른 쪽으로서 야 이거를 잘 넘어가면 또 다시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또 이제 이혼이 순수하게 밟을 그것도 수도 있는 있지만 거예요. 예. 아까 가사조사관이 방문을 했잖아요. 예. 가사조사관이 하는 일은 자, 아빠 쪽, 엄마 쪽 집안에서 어느 쪽이 양육권을 갖는 게 아이에게 더 좋을까? 예. 근데 두 사람 다 우리 평민들이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지만 네. 그래도 비교를 해보자면 이부진 씨는 궁전에 살고 있고 그렇죠. 이 아버지 쪽은 좀 쪼그라들었네. 부자는 부자인데 예. 뭐 중산층보다 조금 잘 사는 상류급 정도네 하면은 그 차이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고문으로 좌천됐다. 뭐가 예. 있냐면 우선 연봉이 반토막이 납니다. 예. 법인카드 안 줍니다. 어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지위와 자신의 이제 어떤 조직으로 받던 혜택이 확 줄어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축감이 될 수 있어요. 남들보단 여전히 충분히 먹고 살만 하지만 네. 야 한때는 국내 최고의 이제 임원, 그렇죠. 최고 부사장까지. 다국적 삼성전기. 기업의 임원이었는데 이제는 좀 뒷방으로 물러앉아서 조금 초라해졌네 이런 느낌을 또 연출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닐까 하는 의심들을 세간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엄마 쪽을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좌천이라도 아버지를 삼성전기 조금 상임 고문이면 월 1억씩은 받을 것 같아요. 아유 그 이상 될 겁니다. 네. 뭐 좋으시겠어요?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심리상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